임대차 시장도 병화 중 계약갱신 청구권 이후 흐름은 어제 세입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통보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 집을 팔 계획이었는데 앞으로 2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니 노후 자금 마련이 또 미뤄지는 것입니다. 30년 동안 월급을 모아 마련한 작은 아파트 한 채. 그것이 제 노후 준비의 전부였습니다. 은퇴하고 나면 이 집을 팔아서 생활비로 쓸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지금 임대차 시장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집주인으로서 또는 세입자로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게 되실 것입니다. 60대 초반의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평생을 맞벌이로 살았습니다. 아이들 학비를 대고 부모님을 봉양하다 보니 저축할 여력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조금씩 모아서 10년 전 작은 아파트 한 채를 샀습니다. 그 집을 세를 놓았습니다. 월세 수입이 쏠쏠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월세가 노후를 위한 작은 보험 같았습니다. 세입자도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매달 정확하게 월세를 입금했고 집도 깨끗하게 관리했습니다. 2년마다 계약을 갱신했습니다. 시세가 오르면 조금씩 월세를 올렸습니다. 세입자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받는 편이었으니까요. 서로에게 좋은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새로운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입자가 원하면 한 번 더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집주인이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 세입자와 관계도 좋고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입원했고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회복했지만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수입이 끊겼습니다. 병원비도 많이 들었습니다. 저축했던 돈이 순식간에 바닥났습니다. 그녀는 급하게 집을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돈으로 당장의 생활비를 마련하고 남편 치료비도 써야 했습니다. 부동산에 연락했습니다. 매물로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중개사가 물었습니다. 세입자는 언제 나가나요?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다음 달이 계약 만료일이에요. 그때 나갈 거예요. 중개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확실히 확인하셨어요? 요즘 세입자들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많이 행사하거든요. 그 말을 듣고 그녀는 불안해졌습니다. 세입자에게 연락했습니다. 사정을 설명하고 이사를 부탁했습니다. 남편이 아프고 돈이 필요해서 집을 팔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세입자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세입자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사정이 있어요. 아이들 학교 때문에 이사를 갈 수 없어요.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겠습니다. 법으로 보장된 제 권리예요. 그녀는 당황했습니다. 제발 부탁이에요. 정말 급해요. 남편이 아프고 돈이 없어요. 하지만 세입자는 단호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도 어쩔 수 없어요. 갑자기 이사 가면 아이들 학교를 옮겨야 하잖아요. 2년 후에 나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그녀는 울었습니다. 내 집인데 마음대로 할 수 없다니. 급한 상황인데 팔지도 못한다니. 법이 세입자만 보호하고 집주인은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2년을 더 기다려야 해요. 세입자가 계약을 연장한대요.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지? 그들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자가 높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친척들에게도 손을 벌렸습니다. 부끄러웠지만 살아야 했습니다. 2년이 지나고 드디어 세입자가 이사를 갔습니다. 그녀는 바로 집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집을 사려는 사람이 별로 없었던 것입니다. 중개사가 설명했습니다. 요즘 집주인들이 세입자를 받기를 꺼려해요.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에 묶일까 봐요. 그래서 빈집으로 사려는 사람만 찾아요. 근데 빈집은 수요가 적어서 가격을 많이 낮춰야 해요. 결국 그녀는 예상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집을 팔았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흥정할 여력도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모은 재산이 순식간에 줄어들었습니다. 집을 판 돈으로 빚을 갚고 나니 남은 게 얼마 없었습니다. 노후를 위한 든든한 자산이 될 줄 알았던 집이 오히려 고통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법이 바뀌면서 모든 계획이 틀어진 것입니다. 그녀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주변에 비슷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한 친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도 새놓은 집이 있는데 세입자가 계약을 내년이나 갱신했어. 팔고 싶어도 못 팔고 있어. 다른 친구는 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밀고 있는데도 내보낼 수가 없대요.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아 있어요. 법적으로 싸우려면 시간도 돈도 엄청 들어요. 그냥 참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임대차 시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집주인이 우위였습니다. 계약 만료되면 나가라고 할 수 있었고 월세도 마음대로 올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세입자들이 권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합니다. 집주인이 나가달라고 해도 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집주인이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많은 집주인들이 전세나 월세를 꺼려하게 되었습니다. 빈집으로 두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세입자를 받았다가 나중에 묶이는 것보다 차라리 비워두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세입자를 보호하려던 법이 오히려 세입자들에게 불리해진 것입니다. 집주인들이 임대를 꺼리니까 전세 물건이 줄어들었습니다. 월세 매물도 줄어들었습니다. 구하기는 어려워졌는데 가격은 올랐습니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줄어드니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세입자들은 더 비싼 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법의 의도와 정반대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집을 가진 사람들의 고민도 깊어졌습니다. 팔자니 세입자 때문에 못 팔고 그렇다고 비워두자니 월세 수입이 아까웠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이 끝나는 시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은퇴를 앞둔 세대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집을 팔아서 노후 자금 마련하려던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해도 세입자가 버티면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반대로 세입자들도 불안했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은 한 번만 쓸 수 있습니다. 그 후에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합니다. 그때 다시 집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시장의 균형이 무너진 것입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불편해졌습니다.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계약할 때부터 긴장하고 경계합니다. 좋은 관계를 맺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주인이라면 신중해야 합니다. 세입자를 받기 전에 충분히 생각해야 합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이 집을 팔 일이 없을지, 다른 용도로 쓸 일이 없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세입자를 선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문제를 일으킬 사람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물론 차별은 안 되지만 기본적인 확인은 필요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도 꼼꼼해야 합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모든 것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세입자라면 권리를 알아야 합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다는 것, 집주인이 함부로 나가라고 할 수 없다는 것. 하지만 그 권리를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집주인도 사람이고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대화로 풀어야 합니다. 법으로만 해결하려 들면 모두가 손해봅니다. 이해하고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임대차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 변화할 것입니다. 법도 바뀔 수 있고 상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변화를 주시하며 적응해야 합니다. 고정된 생각에 갇혀 있으면 손해를 봅니다. 특히 중년 세대는 더 신경 써야 합니다. 부동산이 노후 자산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계획을 세울 때 임대차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세입자를 받을지 말지, 받는다면 언제까지 받을지 미리 정해야 합니다.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좋습니다. 세무사나 변호사, 부동산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보십시오. 혼자 판단하다가 실수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조금의 비용을 들이더라도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예전처럼 집주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세입자의 권리가 강화되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그에 맞춰 대응해야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임대차 시장의 변화를 이해하고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집주인이든 세입자든 서로를 존중하며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현명한 판단으로 안정된 주거 생활을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